대리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신 그 이명 카부기 상호공조의 공동대표이시고요. 여성 대리기사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부기라고 하는 게, 이명 대표님, 카부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야기에도 나오는데요. 카부기는 카 드라이버 부산, 울산, 경남 대리운전 기사 모임을 줄인 말입니다. 카부기. 네. 우리 이제 공동대표님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거는 좀 낯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따가 질문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래주길 바라고요.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이명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는 박수로 강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년차 여성 대리운전 기사이고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카부기 공동회장 이미영입니다. 직접 여러분의 풋풋한 얼굴을 보고 만나 뵙고 싶었는데 못 만나 뵈서 좀 아쉽긴 하고요. 좀 떨리기는 좀 덜 떨립니다. 대신에 새학기 첫 후마니타스 강의를 제가 맡게 돼서요. 많이 떨리고 긴장은 되지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었다면 지난달에 뿌려놓은 초콜릿을 오늘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졸음이 쏟아지고 하는 나른한 시간에 전문 강연인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야기를 경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처음 하는 강의라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중 앞에 나서는 성격이 못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카부기 공제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서긴 했지만 여전히 울렁증은 없어지질 않아서요.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으니까 떨어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한 두어 번 하긴 했는데요. 용기를 내서 오늘도 열심히 용기를 내서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온 제 이야기하고 제가 요즘 몰두해서 열심히 매달려서 달려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10년차 여성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오전 11시면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면 씻고 복장부터 갖춰 입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제가 입은 복장이 제 일하는 복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트리콜 대리운전이라는 회사는 매일매일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대리콜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배차 정지 상태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로그인 해두고 대충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다녀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라는 곳입니다. 집에서 20-30분 거리에 골프장이 4개나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쯤에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낙골되기를 위해서 골프장 가까운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을 시작을 합니다. 1994년 제 나이 30에 홀로 서기를 했고요. 횟집, 학원, 공장, 세탁실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식료품 유통업을 하게 되었고 해보지 않은 장사라서 결국은 큰 빚을 지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생활정보지를 뒤지다가 대리운전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도둑질이 아니면, 몸을 파는 일이 아니고 웃음 파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각오로 대리운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 또 나의 능력만큼 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떳떳하게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밤에 나오는 거는 엄청 저한테는 가혹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대리운전을 발효를 들여온 게 2011년 8월 제 나이 47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침 10시면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뛰고
한 달 만에 이제 몸무게가 5kg이 줄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남의 차, 뭐 외제차도 문제가 됐지만 지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초행길이었는데 비도 오고 내비도 좀 잘 안 터졌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손님은 출발한 지 5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나가는 택시를 이제 세웠어요. 세워서 따라갈 테니 목적지까지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착하니 택시비는 8,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10,000원짜리 콜이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탁한 거니까 길을 모르니까. 택시비 이제 지급하고 택시를 보냈는데 손님은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 안 일어나시면 경찰서 가겠습니다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니까 그때서 일어나셨어요. 택시비가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돈을 갖다 주셨는데 뭐 그 20분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더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속이 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현실이었었습니다. 왜 대리운전을 막장 직업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만 해도 여성 대리기사들을 성매매 하러 나온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요. 그때는 속이 상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죠. 뭐 어떤 분은 뭐 지갑에서 지폐를 탁 꺼내서 셉니다. 세고 이 돈 줄 테니 자러 갑시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제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리시는 분도 계셨고 또 슬그머니 두 손을 제 겨드랑이에 이렇게 넣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요. 그 미투 뭐 이런 사건이 이슈화 되기 전이었어 가지고요.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손님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경찰서 가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경찰서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차에서 종료하고 그때 이제 운행을 해서 가는 동안에 손님이 계속 추근거렸어요. 제가 경고를 했는데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리는데 제 코트를 잡아다니는 바람에 단추가 두두둑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왔어요. 경찰을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 이제 저희 동료 기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반응은 그랬어요. 경찰 불렀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두둑이 뜯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저희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단절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치욕스럽고 그랬던 순간이 그들에게는 술안주 삼는 가시거리밖에 안 됐던 거죠. 저는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요. 힘들어하던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루라기랑 후레쉬를 갖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열쇠고리에는 항상 후레쉬랑 호루라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손님만 만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 수고한다고 격려하시고 뭐 택시비 더 주신 분도 계셨고요. 비 많이 오는 날은 또 고급 우산을 챙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험한 일 당한 거 이렇게 하소연하면 같이 욕을 해주신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밤낮이 이제 바뀐 생활이 거의 뭐 생활에다가 거의 뭐 날마다 겪는 손님들 하대, 만행, 뭐 이런 걸 참느라고 위험, 뭐 또 족저근막염,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 뭐 제 친구들과도 만남이 소원해지고 저는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어 갔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몇 년을, 한 6년을 지내다 보니 너무 지쳤어요. 대리운전 하는 게 이제 신물이 났다라는 표현을 아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제 이제 가까운 지인이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다고 거기에 격리를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격리 월급이 사실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학원차,
학원차 운행도 했고 요양병원 식당에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년 10월달에 대리운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 공백 기간 동안 대리운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업체의 갑질은 여전했고요. 대리기사들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트리콜이라는 회사는요, 대리운전 기사들의 자기 착취를 강요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온갖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20만 원의 준합비를 납부하고 매일 또 출근비를 빼가고 카드 수수료, 법인 수수료 등도 기사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들의 갑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티맵이 대기업에 진출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더 노회화되고 줄 세우고 통제하고 그런 노예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리 요금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저가 콜 수행을 위해서 업체들은 기사를 등급화하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죽으라고 자기 착취를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그에 대해 그저 업체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또 회사에서 실직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대리운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마저 일을 못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뭐 회사의 갑질이나 뭐 억압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이고 뭉치고 조직하기가 힘이 든 게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저처럼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은 현실이 좀 더 가혹합니다. 가끔 불미스러운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오늘은 참 재수 없는 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거를 문제화하기에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사치거든요. 시간이 돈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야간 개방 화장실이 없어서 다니면서 물이나 음료, 커피 이런 거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물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여자 기사들은 거의 마시지를 않습니다. 소변을 너무 참아서 이제 방광염에 걸리거나 방광염이 심해서 신우신염에 걸리거나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여자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 기사분들은 사실은 생리대 교환을 못해서 일을 못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잘 발생해도 저희들 의논할 곳이 없었어요. 상의할 사람도 없고 또 기룡사가 생겨도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곳도 없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다들 한두 가지쯤은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게 다 끊어지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동료 기사의 이제 부친상의 조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옆방에는 조문객이 인산인해였고요. 조화도 줄지어 있었는데 저희 동료는 조화도 하나 없었고요.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게 우리 자아상인가 싶어서 너무나 너무 슬펐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소속해 있는 대리업체는 목적지가 비공개였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이면 오지나 시골에 가기에는 연거푸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생전은 처음 가본 시골 마을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라서 날씨도 추웠고요. 지나가는 차도 한 대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나오는데 정말 외로워서요. 슬펐고. 우리 대리기사들에게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에게도 우리만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제가 2022년 3월에 이제 부경 대리운전 기사들 커뮤니티인 가부기 밴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밴드에서 우연히 밴드에 가입을 했다가 공제 회원 모집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집글을 보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기는
카 드라이버 부산, 울산, 경남 대리운전 기사 모임입니다. 그걸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 공제라는 말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동주공제란 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처럼 그 취약노동자인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일지도 모르는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말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외로운 사람이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깨를 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카부기 공제에 가입할 시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초창기였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위원직을 맡게 됐고, 2023년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제가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제에는요, 상근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잠을 줄여야 하고, 저는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몸도 힘들고 몸이 파김치가 되는 날도 많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뿌듯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공제에 가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조금이라도 거기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카부기 저희들 공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노회찬 의원님이 6411에서 투명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저희들을 밤의 유령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둠과 버타고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여명이 밝아오면 없어지는 사람들,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세상과 사회와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저희 대리운전 기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야간 노동을 하다 보면 원치 않든 친구들과 친지들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밤 일을 하고 나서 아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는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족과도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장기간 그 야간 노동은 국제보건기구에서도 2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내혈관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이제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기능성 위장장애, 소화기계 위험 또한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대리기사들이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실례로 2022년 5월에는 저희들 이제 카부기 밴드 회원 3분이 며칠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고 종료하고 나오다 쓰러져서 돌아가셨고요. 또 콜을 받아서 뛰어가다가 쓰러져서 사망을 하셨고, 이 3분은 다 10년 이상씩 대리운전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2분은 아시는 분이고 1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2분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대리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대리운전을 해서 가족을 부양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큰 병이라고 진단 나올까봐, 그래서 아마 병원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진단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일단 대리운전 기사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쉬게 되면 일단 먹고 살기가 걱정이 되니까 병원 안 가는 걸로
자신을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뿐이 아니고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음주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대부분 뺑소니 차량도 거의 다 음주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실내로 이제 저희들 울산에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킥보드를 이렇게 제대로 세우고 있는데 이제 차량이 그분을 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차주가 상황이 이제 궁금했겠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다가 그분이 잡혔어요. 이제 차를 우리 대리기사를 치었던 분이 잡혔는데 여자분이셨고 음주자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뺑소니 사고나 그 음주 차량이 거의 다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들 수시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기사화되긴 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밖에 없었죠. 대리 기사들은 뭐 다치거나 병마가 찾아오면 그날부터 일을 쉬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가 됩니다. 대리 기사 중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혼자 귀가하신 분이 50% 정도가 넘습니다. 고독사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공제안에서도요. 22년 5월달에 한 분, 23년 5월달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22년에 그 돌아가신 분은 50대 중반이셨는데 지병을 갖고 계셨어요. 당뇨, 고혈압 등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긴 했는데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시술비가 없어서 그냥 통원하면서 약물 치료만 좀 받고 계셨던 상황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사무국장님을 보시던 분이 매일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 5일 동안. 그래서 이제 새벽에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3일 만에 발견이 되셨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한 번 있었고요. 23년도 3월 달에는 그분은 60대 중반이셨는데 저희들 이제 회원이 되고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그분은. 근데 4, 5개월 동안 일을 못 하셨었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저희들한테 말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연체로 끊기게 되니까 마지막 끊기는 시간에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핸드폰 요금 정리해드리고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밀려 있었고요. 그분이 또 사채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 밥인들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좀 먹을 거리 사서 좀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랑 동사무소에 그날 이제 막 일로저로 전화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랑 연결도 해서 그날 좀 찾아왔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이제 사회복지사랑 해서 다시 만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그분이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그날 중환자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2주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코로나 오고 해서 폐섬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결국엔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 조문객도 물론 없지만 상주도 없었어요. 혼자 사셨고요.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조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1번 사진. 저희들이 조문 갔던 사진을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인데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되게 좀 해주시겠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교수님.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진이 저희들 이제 조문 갔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상주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이분은 이분은 이분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셨어요. 동생이셨고요. 이런 현실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던 분들은 이렇게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고 이분이 마지막 그 동생분한테 그러셨어요.
가부기 공제 덕분에 너무 감사했다. 너무 잠시나마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들 그날 찾아갔던 사람들 다 울었어요. 이런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매달 저희들 가부기 그 공제 회비가 15,000원입니다. 이 돈마저 부담스럽고 또 자신은 공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탈퇴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었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미혼이었어요. 혼자 기거했고 가족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버는 돈은 빚을 갚는데 족족 지출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응급치료만 하고 다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회원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저희들이 약간 크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약간의 도움을 드렸는데 먹을거리 사서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긴 했죠. 이분은 이제 그때 저희들 찾아가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밖에 사실 드린 게 없는데 공제에 가입을 다시 하셨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이제 공제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열심히 공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열심히 또 재활을 하고 집에서 이제 재활을 하세요. 2층 계단을 하루에 30번씩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재기는 많이 좋아지긴 하셨어요. 요거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분이십니다. 이 앞에 줄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 이제 병원 퇴원하고 나서 찾아갔더니 줄을 이렇게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혼자서 걷기가 힘드니까 이 줄을 잡고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였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 때 찾아갔을 때만 해도 집이 좀 엉망이죠. 네, 이렇게 되셨던 분인데요. 두 번째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3개월 뒤에 다시 제가 찾아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줄도 다 뗐어요, 본인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그리고 컴퓨터에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공제 덕분에 사실은 저희들은 큰 도움을 드린 건 없어요. 그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옆에 혼자이지 않고 옆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혼자서 걸어서 마트도 가고 하는 정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기할 날을 꿈꾸고 있는 분입니다. 부산이나 창원 등에는 그 대리업체 이제 셔틀버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 그 기사들 이동시켜주는 그 셔틀버스 정류소에 보면 사채업자들이 사채 전단지를 이제 대리기사들에게 나눠주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약자가 많은 대리기사들한테는 그 급히 돈이 필요해도 금융권에서 융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에 손을 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리기사 10대 조사에 따르면 40% 정도 가까운 분들이 사채를 경험했다 합니다. 사채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 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노동공제연합 풀빵하고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통해서 70여 명이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이자는 이제 연 1%로 이제 나눠서 갚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가부기 공제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요, 코를 혼자 타고 또 홀로 생활을 하던 대리기사들이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부기 공제를 통해서 동료가 생기고 친지가 생기고 동지가 생기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저희와 저희 대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제가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특히 여성 대리기사들은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바깥에 얘기 못하고 몰래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는 좋아졌지만 아직은 사회에서 여성 기사들을 보는 눈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를 이제 비판하는 거겠죠. 이제 저희 그런 이제 여성 대리기사들이 가부기 공제를 통해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50여 명이 여성 대리기사들이 여자 만세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 만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이제 콜 타는 방법, 진상 고객 대처 방법 또는 같이 욕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또 여자 만세 이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십시일반으로 이제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성 회원 한 분의 아드님이 그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4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걸려서 위암인데 위암 말기에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투병을 했는데 이제 그 고생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어요. 말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자 만세 저희 방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사실 여자 기사들이 다 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50명 중에 50% 이상이 가장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뭐 한 1시간 만에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그분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저희 단톡방에서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에요. 들어와만 계시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돈은 100만 원이지만 얼마나 큰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을 전달받은 분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뭐 아들 간병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혼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시게 된 분입니다. 여성 대리기사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여러 차례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또 여성 기사들이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 여자 만세 회원들 활동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그 작년 3월 8일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작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그 노회찬 재단의 협조를 얻어서 300송이 그 장미꽃을 부산 여성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그 행사를 이제 찍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희 여성 기사들도 세계 여성의 날이 작년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날인데 저희들이 또 부산 시민들에게 이런 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 노회찬 재단에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그때 감사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 이 사진은 저희들이 그날 이제 그 장미꽃 전달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여성 노동을 존중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을 했던 건데요. 여성 대리기사 저희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참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이렇게 저희들 여성의 노동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고 세상에 외치고 캠페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가부기 공제에서 그 매년 여름이 되면 5주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그 얼음물 생수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앞에 보면 여성 대리기사들이 많으시죠. 여성 대리기사들이 그날 지나가는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얼음물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소책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공제회에서 들어와서 맨 처음에 했던 행사가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참석하게 됨으로 해서 가부기 공제에 홀딱 반해가지고 열심히 공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얼음물 나누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겨울에는
여름에는 얼음물로, 겨울에는 핫팩이랑 장갑으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제회 회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밖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4주 동안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옆에 오지도 않던 기사들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스스로 와서 달라고 합니다. 네, 핫팩이나 장갑 주세요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제가 처음 얼음물 나누기 했을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행사하는 걸 보고 대리기사들이 스스로 저희들한테 가까이 온다는 이 사실이 1년 동안 많이 변한 사실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저희들 그 여자 만세 회원 8명이 순천만으로 1박 2일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또 저처럼 또 부모님 봉양하랴 대리운전하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워했고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순천만 저희들 그 순천만 1박 2일로 갔는데요. 여기 이제 한옥체험관 앞에서 저희들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제 가정주부들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 2사람만 예, 가정이 있는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돌싱입니다. 싱글입니다. 가장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이거는 습지, 순천만 습지 갔을 때 사진입니다.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더 털어놓고 뭐 이렇게 격이 없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들 영어를 이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가을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카부기 공제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월 5월이면 봄소풍을 떠납니다. 올해는 22년에는 60명, 23년에는 1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가족들과 250명을 예상하고 있고 하루를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 이제 이게 소풍 갔던 사진입니다. 가족들까지 하면 120분 정도 모인 사진입니다. 이런 대가족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냥 공제회 회원이 아니라 그날 전부 가족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제 행사 중에 족구대회가 있었거든요.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족구대회를 했는데 참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평소 때 대리운전 기사들이 운동을 잘 못합니다. 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족구 시합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날 우승팀이에요. 30만원 이제 그 상금을 받았고요. 너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분들. 대리운전은 각자 이제 출근 시간도 다르고 단일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봄 소풍이라든지 가을 여행을 통해서 하나씩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카부기 공제회에서는 만원의 사랑이라는 아주 특별한 모금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운전 기사들은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쉬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요. 뭐 먹고 살 일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코를 박고 가다가 엉덩이에 빠져서 뭐 골절이 되어가지고 두세 달 동안 이제 깁스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원룸 월세 뭐 상환해야 될 금액 이런 거 일을 못하니 돈이 없으니 굉장히 이제 힘들어 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일을 못해서 당장 약값이 없거나 끼니도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긴급히 구호자금을 이제 모아보자 해서 22년 12월 24일 날
네,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들이 회원들에게 매달 1만 원을 모아서 이런 그 만원의 사랑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모아보자고 해서 5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긴급히 필요한 곳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분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해드릴 물품을 이렇게 구입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거를 들고 이제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이동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 대리기사들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들 이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그 화장실을 못 찾아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많이 걸린다. 저희들이 이제 공지에서 그거를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간 개방 화장실 문제를 좀 스스로 좀 해결을 해보자 해서 야간 화장실 책자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에 이제 좋은앱이라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 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밤의 해우소라고 아마 어플리케이션 그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면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전국권이라서 어느 분도 설치하시면은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또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호응이 상당히 이제 좋은데요. 저희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앱이죠. 요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들 런칭 행사하는 해우소 개발하고 런칭 행사하는 그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끝나고 저희들 이렇게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저희 공지에서 김장 100포기를 담궜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김장김치를 드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김장김치가 단순히 김치가 아니고 사랑이고 따뜻한 사람의 정이라고 봅니다. 김장 담글 때 자원봉사 오셨던 분들도 너무 즐거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있다는 것에 모두들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김장을 담그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김장 다 담그고 나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했던 분들 사진, 기념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전달해 드리는 사진이에요. 김장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마음이고 사랑이니까 이분들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 저희들도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올해는 300포기 정도 담가서 가부기 공제 회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리기사들에게도 저희들이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저와 가부기 공제에서는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독거 대리기사들 중에 연세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두 분의 회원이 그때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허망한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쓸 생각입니다. 긴 시간 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이제 투명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별실이 필요합니다. 대리시장은 3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종사자도 25만 명이 상회하는데요. 아직 대리운전법조차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업체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있고 업체의 말 한마디가 기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법이 10여 절에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에게는 대리기사 등 취약노동자의 삶이나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가부기 공제의 바람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세상을 위해 저와 우리 가부기 공제에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라도 해볼 작정입니다.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들
그리고 가부기 공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행복한 바보들입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침에 눈뜸이 행복한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학생들 이제 질문이 있을 텐데 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네. 먼저 있어서 학생들 그 마이크로 해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놔도 돼요. 거기 막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려놔 주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대표님 이렇게 그 3주일 열심히 하시는데 대리운전 언제 하세요? 이렇게 일 마치고 나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이시잖아요. 네. 네?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예, 공제위 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주말에 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공제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회 일로 뭐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이제 늦게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죠. 아침 늦게까지 합니다. 그럼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잠은 제가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시간. 아들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요. 뭐 가끔 1년에 아, 2번 봅니다. 예, 명절 때 2번. 이제 네. 그러니까 이 공제회 일을 하느라고 그 본인의 그 대리기사 시간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줄이죠. 줄이기는 하죠. 네, 어떤 때는 너무 그때 쉬- 피곤하면 예, 쉬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그 화면상이긴 하지만 엄청 많이 쉬신 얼굴이세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쉬었습니다. 너무 막 그 생동감이 느끼시고 네, 활력에 차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매일 서너 시간만 자면 일단 얼굴이 망가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마음이 그만큼 네, 예,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사실은 저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공제학원 정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어떤 점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누구를 돕는다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도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저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손만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 오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여자 만세를 만들 때 처음에 드렸던 얘기가 그겁니다. 저를 오픈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자 만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픈해도 되겠냐고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픈했기 때문에 다들 모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제에 사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공제 회원들이 그런 점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나 저나 비슷한 환경이니까 또 여자니까 그분들은 남자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여자인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이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셨는지. 힘든 시기에는요, 사실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겠죠. 네,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노모를 이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노모를 제가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 노모에 대한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든든히 버텨줘야 아들이 또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죠. 지금은 제가 뭐 공제 덕분에 더 열심히 눈을 뜨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진상 손님이 어떤 손님이 있으셨습니까? 손님의 말은 어떤 거세요? 가장 힘이 되는 손님의 말, 진상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힘이 되는 손님의 말이 어떤 게 있냐? 네, 뭐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뭐 큰 어떤 말은 아니고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그냥 그분들은 지나가는 인사말일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상 손님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수업중. 네, 네, 수없이 많은데 여자 기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은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시죠. 뭐 술 한잔 하실래요? 뭐 나하고 자러 갈래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죠.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대응을 하세요? 되게 좀 이렇게 남처럼 그러는데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니면 하죠. 예, 손님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하시면 경찰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이제 바디캠 받고 나서는 예, 고객님 네, 한 번만 더 하시면 바디캠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럼 확 술이 깨든가요? 그렇죠. 예. 여러 행사를 뭐 기획도 하시고 참여도 하셨을 텐데 가장 뿌듯했던 행사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다 여러 가지가 저희들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얼음물 생수 나누기 할 때 대리기사들이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생수 한 병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외롭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생수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랑 올해 이제 저희들이 또 김장 나누기 했을 때 굉장히 또 뿌듯했었어요. 그 김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진으로 거의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부탁했다기보다는 네, 자진해서 네, 참여할게요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자진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교육도 와주세요 하고 부탁했던 분들인데 올해는 그분들이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사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동영상 촬영해 온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다 외로웠던 분들이시겠죠. 그런 사랑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남들한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살면서 그러니까 뭐 행복을 좀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드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대의 언덕이 되거나 그런 걸 이렇게 느꼈을 때 행복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재문 학생은 5년이나 10년 뒤에 공제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고 그리고 있으신지. 네. 5년 뒤에 당장 내년부터 저희들은요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발돋움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단법인이라는 법 제재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대리기사들한테 그리고 저희들만이 대리기사들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반 공제회원을 또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제라면 그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또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외로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제가 되고 싶고요.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올 한 해 저희들이 목표를 채워 나감으로 해서 내년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공제, 정말 그런 공제가 만들고 싶어요. 네. 어찌 보면 학생들이 공제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공제 외에 아주 핵심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죠? 공제회는요, 학원 보조입니까? 네, 일종의 상조회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조합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공제 회비를 내면 그 공제 회비로 해서 수술비나 입원비를 지원을 해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시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면책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조문, 조문 또 결혼식 이제 축하 뭐 이런 것 저희들이 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또 조문이나 이제 결혼식 축하할 일이 있으면 따로 저희들이 모금 통장을 개설을 해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10,000원씩 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걸 이제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제라는 게 그냥 서로 이제 서로 모금을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인 돈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운다라는 생각으로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 대리운전 기사들의 뭐 생존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대리운전법 이런 걸 이제 좀 추진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실 텐데 네. 이제 또 새로 국회가 선거 후에 꾸려지면 또 그 활동도 또 열심히 하셔야겠군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준 계약서나 표준 요금제는 꼭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 2000년도 10월 달인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뭐 노동조합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지켜지는 데는 없어요.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요금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발의만 됐지 한 번도 정해지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올해 저희 이제 공동회장님이랑 저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그런 것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 네. 이제 그런 거를 추진하는 뭐 공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성격의 또 조직이 있을 텐데 네.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연락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역의 조직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저희들 노동공제연합의 풀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서울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는 부산형 사회 연대기금이라고, 저희들이 그쪽이랑 협약을 해서, 대리기사들한테 저희들 이제 대출, 그리고 비상금고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9번을 적립을 하면 10달째에 10만 원의 응원금을 해서 이제 100만 원을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희들 이제 대리기사들한테 주시는 그 지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에는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뭐 서울에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런 데서도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맨날 거기 가서 뭐 복사해 주세요, 뭐 이런 자료 출력해 주세요 이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 제가 공제 일을 해보니까는 사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동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에 눈을 좀 많이 떴고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런 노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단체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풀빵이 제일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세요. 노회찬 재단하고 노무현 재단, 전태일 재단 이런 데서 저희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게 뭐 일단은 육체 노동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감정 노동이 또 상당히 심할 텐데 이거를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풀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공제 차원에서는 이런 감정 노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서로 좀 풀고 해소하고 그러시나요? 네.
사실 뭐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은 저희들 그 단톡방에서 좀 많이 풀기는 합니다.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그런 건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한 방에서 가족처럼 뭐 서로 이제 욕도 해줍니다. 사실 그런 손님 있으면 이런 진상 나쁜 놈 이러고 막 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자 기사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폭행을 더 많이 당하거든요. 예, 여자 기사들은 폭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리운전 기사들이 손님들이 남자 기사들하고는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예, 실제 법적인 문제까지 갔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풀 데가 없으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른 뭐 운동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 공제 안에서는 그걸 숙제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단톡방에서 욕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 자주 하는 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제일 큰 욕이 나쁜 놈이죠 뭐. 에이 나쁜 놈이. 수준이 너무 약해. 약한가요? 근데 그래도 공적인 방이니까 더 심한 욕은 못해요. 네. 아이가. 우리 그 윤서마 학생 질문인데 강의 내용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겪은 여러 힘든 일을 이렇게 공유하기에 앞서서 뭔가 처음 시작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라고 하는 질문이네요. 네. 용기는요. 제가 그 공제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운영위원 좀 맡아달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는 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참석하면 된대요. 그때가 제가 공제 가입했을 때가 초창기였거든요. 그 말에 낚여가지고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활동하는 여자 회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입한 회원들은 좀 됐었는데 여자 회원이 이제 저만 이제 그 교육에도 제 스스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낚였어 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생수 나누기였었어요. 생수 나누기를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갔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하니까 뭐 나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수 한 병을 나눠드리는 제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남자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로 외롭구나. 여자인 나도 그런데 남자들도 이렇게 많이 외롭구나. 그래서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아직 이제 20대라서 이렇게 인생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막 그냥 생에 막 이렇게 뭐가 그 갈림길에 막 놓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에도 나오듯이 막 큰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뭐. 네. 그게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는데 아주 싫지는 않고 그냥 뭐 한번 뭐 오라고 하니 까보고 네. 또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그 일에 더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뭐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인생에 연륜이 좀 쌓이면 자기 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학생들이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이 고용 형태나 고용되는 그 절차 이런 것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리기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대리기사는 사실 쉬워요. 대리기사에 입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만 얘기를 해도요.
그 면허증 찍어서 보내면 심사하고 보험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투잡 기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한 어떤 뭐 제재나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사고 이력만 없으면 돼요. 3년 안에 사고 이력만 없으면 보험만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개인 우리 사업자. 20대 학생들도 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만 뭐 20세, 21세 뭐 잘은 모르겠는데 많이 예,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나이가. 이거 이제 3년 무사고. 예. 요? 예. 여러분들도 자격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다른 기사님이 있으신가? 있나요? 많죠. 우지 갔을 때 뭐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차로 나오다가 지나가는 저를 태워서 이렇게 데려다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같이 택시 타고 나갑시다. 여자 기사니까 택시비 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기사님 여자 기사라서 힘들 텐데 힘내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예. 그뭐 이주호 학생, 김유민 학생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 기사님의 어떤 처우나 뭐 이렇게 직업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런 여러 뭐 특히 또 기본적으로 또 노동 시간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네. 일인데 이런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 이런 게 아까 전에 뭐 그 대리기사법 말씀도 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표준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준 요금제입니다. 이게 예, 요금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요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좀 더 저렴한 데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실 생존이거든요. 이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콜을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바빠지고 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 이제 공제에서 매달 한 3, 4명 정도 저희들이 그 대리운전 면책금 저희들이 지원을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3, 4명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1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요금제 때문에 예, 마음이 바빠지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표준계약서랑 표준요금제인 것 같아요. 그게 법으로 이제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실 예, 적용을 받아서 다친 기사님들한테 지금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이제 혜택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다쳐서 대리운전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구직급여거든요. 예, 몸이 다 나아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라야만 받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이제 뭐 건강해져서 다시 일을 할 상황이면 대리운전을 하지 어디 다른데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라서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대리운전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대리운전법에다 추가할 것들은 많이 공공 셔틀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우선은 대리운전법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그건 말뿐이에요. 뭐 이렇게 선거철 되면 또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뿐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힘들죠. 한 10여 년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리운전법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그래,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뭐 카카오 대리나 이런 그 대기업 플랫폼 기업이 또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기득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 로비가 또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성한비 학생이 아직도 호루라기랑
프레시 갖고 다니시느냐고. 여기 호루라기입니다 이게. 어, 후레쉬는 이제 요새는 이제 폰에 후레쉬가 달려 있어서 좀 더 강력한 후레쉬가 저도 이제 선물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어떤 그 남자분이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거라고 보니까 굉장히 밝아서 좋긴 한데 크기가 커서 제가 못 갖고 다니고 있고요. 다이소에 가면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거 달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제 후레쉬 그폰 휴대폰 이제 후레쉬 때문에 잘 안 갖고 다니고요. 이거는 갖고 다닙니다 제가. 이 그 호루라기는. 네. 써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있죠. 껌껌할 때 무서우니까. 아, 네. 저희 호루라기도요. 네. 호루라기는 사실 이게 제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까 치안 대칭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고 있는데 호루라기는 이제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 들짐승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한 두어 번 불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네. 예. 저도 뭐 이제 다른 걸로 얘기 듣기로 이제 우리 특히 뭐 그 안전관리에서 여성들이 조금 취약하니까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호신술 뭐 쓴다고 뭐 팔 꺾어봐 반차기를 해봐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소리를 지르는 거.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소리를 꽥 질러보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목청을 다 터트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연습을 먼저 괜히 발차기 하다가 더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그러면 움찔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말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또 학생들 중에 혹시 학생들이 뭐 도울 게 없냐? 뭐 돕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참여할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조금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관심 가져주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카부기 공채 유튜브도 있고요. 플랫폼 노동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한 번씩 클릭해서 그 문제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약간 궁금증 같은데 저도 몰랐던 대한운전공제라는 게 있습니까? 대한운전공제예요. 그거는 예.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연락을 맺고 있는 기관은 아닌가 보네요. 네. 여성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될 안전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운전은 뭐 사실 그 여성 대리운전 기사라고 해서 운전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건 없고요. 손님들이 사실 여자가 가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운전 못할까봐. 네. 네,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손님들 자체가 여자 기사가 가면 뭐 이렇게 하도 이제 이슈화돼서 이제 뭐 성희롱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운전이거든요. 근데 대리운전을 하겠다라고 나온 여자 기사쯤 되면요, 운전은 다 능숙합니다. 웬만한 남자 기사들 못지않게 운전은 잘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술이 많이 취하신 분 같으면 이제 뒤쪽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 질문은 아닌데 이 다니엘 학생이 대리운전 기사의 삶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시고 앞으로 응원하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그 뭐
각자 도생이 그냥 기본 규칙처럼 돼 있잖아요. 알아서 살고 알아서 돈 벌고 집도 지가 알아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벌어지거나 예측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다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왔고 그것을 또 이렇게 몸으로 체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이런 뭐 공동체, 공제회 아니면 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젊은이들 하죠.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내가 할 일이랑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면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되게 엄격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은 그냥 구경꾼의 눈으로 저렇게도 사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방관자였어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지칭하는 말이 5분 만남, 모래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직업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방관자였고, 솔직히 제 먹고 살기 바쁘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일도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공제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밑바탕에 있는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나도 남한테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저희 공동회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를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밑바탕에 그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입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악한 사람이라도 착한 마음이 깔려져 있는데 악한 마음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심인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내 가족서부터 내 주변 이렇게 점차 관심을 늘려가면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내 주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의가 보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생기고 그게 출발인 것 같거든요. 요즘 솔직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분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개인주의 안에 내 주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개인주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학생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의 성품도 개발되기도 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흐를 텐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타인과 함께 뭘 같이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사회에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알려주느냐의 차이인데 학생들도 이제부터 그런 경험을 조금씩 쌓으면 되죠. 가까운 곳에서 타인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본다거나 그 속에서 작은 행복감을 느껴보거나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미영 공동대표님처럼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바쁘게 그런데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우리 이경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명 공동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못하신 말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분들한테는 참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실 그렇지만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한테 격려의 글도 보내주시고 한 것은 그거부터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외에 주변에 있는 꼭 대리기사분이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는 개인주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이게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니라 이게 그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태도 이런 것을 보고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노동을 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노동을 또 풀어갈까 이런 또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충북 옥천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 이야기를 듣는 하겠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1분 보고서를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바꿔주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 우리 오늘은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선생님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또 소리 나거나 안 나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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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